어머, 저 옷차림 좀 봐. 식당 서빙하시는 분이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요, 병원 복도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가? 낮게 깔린 속삭임이 광주 무등병원 로비 한쪽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나이 지긋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다. 까만색 모자를 눌러쓰고 약간 낡은 운동화에 병원 구내식당 유니폼이 눈에 띄었다. 언뜻 보면 격식 없는 차림처럼 보이지만 깔끔하게 세탁한 흔적이 있었고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다. 그 옆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그의 손을 잡고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예진아, 겁낼 거 없어. 할아버지가 잠깐만 이곳에서 일을 좀 봐야 해서 같이 온 거야. 남자가 대답하자 멀리서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가 다가왔다. 그는 곧장 그 남자에게 눈길을 주더니 마치 자신이 잘못 본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저기요, 실례합니다만. 여긴 의료진 전용 구역인데요.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 저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늘 지시받은 재료 수급 관련으로 주방장님 심부름을 왔습. 잠깐 서류를 전해 드려야 해서요. 음, 그래도 여긴 통행 제한 구역이거든요. 급하시면 원무과 쪽으로 문의하셔야 합니. 의사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은근히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통제가 많다 보니 식당 직원이든 환자 가족이든 상관없이 규정에 어긋나면 그냥 쫓아내기 일쑤였다. 한편 옆에서 우연히 듣던 간호사 둘은 서로 힐끔거렸다. 뭐야,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병원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어도 되나? 새로 오신 분인가 봐. 나이도 꽤 있어 보이는데 하필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남자는 그런 시선을 애써 모른 척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허리까지 약간 굽혀서 의사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다. 알겠습.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원무과로 먼저 갈게요. 신뢰가 많았음. 네. 그렇게 해 주세. 그리고 여긴 환자나 보호자 외엔 출입 삼가해 주세. 의사가 돌아서자 남자는 손주로 보이는 소녀를 다정하게 보듬었다. 이제 원무과로 가자. 여기서 오래 지체해서 뭐라 하시네. 할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봐.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단다.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일이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로비를 벗어나려는 그 순간 다른 간호사가 다가오며 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주방장님 서류라면 제게도 전달 사항이 있을 텐데요. 어디서 받으셨나요? 아, 제가 주방 쪽 창고에서 내역 리스트를 받아왔습. 여기 보시면 남자가 내민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들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었다. 간호사는 잔뜩 심드렁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네, 이상 없네요. 근데 이렇게 직접 오시지 말고 내선 전화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보시는 대로 좀 곤란합니. 네, 유의하겠습.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소녀가 남자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몸을 바짝 당겼다. 할아버지, 얼른 가요. 그래, 예진아. 가자.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해 빠르게 원무과 방향으로 이동했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었다. 남자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 모습에 병원 로비의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에휴,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굳이 식당 서빙 같은 힘든 일을 왜 할까? 그러게 말이야. 저 손주 같은 아이도 데리고 다니나 본데 사정이 어려운가 보지. 그러나 남자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소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분히 앞으로 나아갔다. 남자의 이름은 윤병준, 68살이었다. 광주 무등병원 구내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지는 반년 정도. 나이는 많았지만 손놀림이 빠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구내식당 팀장에게는 꽤 믿음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단 대부분의 직원들에게는 그저 늦게 취직한 어르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들의 눈에는 힘든 식당 일을 맡은 노년의 알바생으로만 보였고 그의 지난 과거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진이라는 손녀에게는 늘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할아버지였다. 병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필요하면 손녀에게 세심한 보살핌을 하는 모습에 주변 일부 동료들은 참 고생이 많다며 안쓰럽게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윤병주는 결코 비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 깨끗한 유니폼을 차려입고 등 굽지 않은 자세로 성실히 일을 했다. 어느 날 구내식당이 꽤 분주해진 어느 점심시간이었다. 대형 학회가 인근에서 열리는 바람에 외부 방문객들도 병원 식당을 찾아와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식당 안엔 식사를 하는 환자 보호자, 견학 온 학생들, 그리고 바쁜 의료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문이 밀렸어요, 윤 선생님. 콩나물국 바로 채워주시고 반찬이랑 밥도 얼른 리필 부탁해요. 네, 바로 가져오겠습. 동료들이 부르는 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저 예의를 담은 말이었다. 그를 아저씨나 사장님이라 부르기엔 어색하니 편의상 선생님이라 부르는 식이었다. 정작 누구도 그가 진짜 의학적 의미의 선생님이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할아버지, 저기 앞치마 묶으셨어요.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오, 예진이가 봐줬구나. 고맙다. 예진이도 방과 후에 가끔 할아버지를 도우러 식당에 온다. 손님들 국을 퍼드리는 간단한 일이나 테이블 닦는 일을 곁에서 거들며 할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어 했다. 어린아이답게 내가 잘하고 있지? 하고 묻는 그녀를 볼 때마다 윤병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정신이 없었다. 줄지어 들어오는 방문객들. 틈에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은 채 식당 입구 쪽에 쓰러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식당 밖에 있던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당장 가까운 구급 장비를 가져오러 뛰어가야 했고 응급실까지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윤병준이 가장 먼저 그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으세요? 예진아, 넌 옆으로 좀 비켜서 있어. 여기서 떨어져. 윤병주는 남자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의식이 없는 듯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윤병준의 동작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했다.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어느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숙지한 모습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의사의 손놀림 같았다. 아저씨, 잠깐만요. 의료진이 곧 올 테니. 괜찮습. 제가 먼저 가슴 압박을 계속해야 해요. 숨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곧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것을 가져오며 달려왔지만 이미 윤병준이 시행한 초기 CPR 덕분에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해 놓고 상태를 확인했을 때 남자는 간신히 의식을 찾았다. 이분, 어떻게 이 CPR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셨죠? 저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요. 숨이 가쁘고 목이 메는 와중에도 윤병준은 차분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인 김우성이라는 젊은 의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조금 배웠다고 하기엔 완벽에 가깝던데. 의료진은 남자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고 사람들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다. 식당 안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방금 벌어진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그 장면을 지켜본 몇몇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어르신이 CPR을 저렇게 하는 의문과 놀라움에 빠져 있었다. 그날 저녁 응급실을 오가던 김우성 레지던트는 우연히 복돼서 윤병준과 마주쳤다. 윤병준은 이미 퇴근할 시간인데도 예진이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가려는 참이었다. 아, 잠깐만요. 어르신. 네? 오늘 낮에 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해주셨잖아요. 환자분이 지금은 심장 안정화를 찾아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정말 감사합니.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보통 CPR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정확한 각도와 압력으로 압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윤병주는 깍듯하게 머리를 숙였다. 다행이네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 그런데 혹시 과거에 의료 현장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근무하시진 않았다 들었는데 너무 능숙하셔서요. 아니에요. 예전에 조금 공부했을 뿐이니 김우성이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윤병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예진이와 함께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갔다. 병원 밖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엔 어딘가 모르게 숙연함이 감돌았다. 그 어르신,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맞죠? 오늘 응급실에서 난리였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엄청 놀랐나 봐요. CPR을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나이 많으신데 대단하시네. 다음 날 아침, 무등병원 곳곳에서는 이미 윤병준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헬스케어 팀 간호사들끼리도 수군댔고 원무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오히려 몇몇 사람은 믿지 못한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예전에 한번 배웠나 보지 뭐. 의사였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고 교육받으면 누구나 CPR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게다가 몇몇 담당 의사들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모두가 보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환자 살렸다니. 우리는 뭐 했냐 하는 말 들으면 좀 체면이 안 서긴 하죠. 그 어르신은 식당 알바라고 들었는데 괜히 별말이 돌면 곤란하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그 무렵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경력 10년 차 간호사 한주혜가 휴게실에서 묵묵히 커피를 마시다가 SNS 피드를 둘러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잠깐,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사진은 과거 광주 지역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고 광주 권역 심장질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윤병준 박사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의 윤병준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분명 그와 닮아 있었다. 한주에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설마 같은 사람인가? 그녀는 재빨리 검색해 보았지만 워낙 옛날 기사라 자세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윤병준 광주 심장외과 자문위원 정도의 키워드만 있고 최근 소식은 없었다. 한주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요약된 경력 내용을 발견했다. 서울대 의대 졸업, 해외 연수, 국내 심장질환 권위자 중 한 명. 한주에는 숨을 삼켰다. 이거 엄청난데. 저 식당 아르바이트생 어르신이 혹시 정말 예전 심장 전문의? 그녀는 이 사실을 무턱대고 떠벌릴 수 없었다. 먼저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했다. 그래서 이날 병원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윤병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병준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윤병준입니다만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예전에 심장내과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윤병준은 말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주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예전 기사를 봤는데 사진과 너무 비슷하셔서요. 광주 지역의 심장질환 전문가로 소개된 글이더군요. 그냥 오래전 일입니 정말. 그 기사 속 분이 어르신이세요? 그가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다. 한주에는 속으로 이미 확신했다. 눈앞에 있는 식당 일꾼이 사실 과거 심장질환 분야에서 인정받은 의사였다는 것. 하지만 왜 지금 이 나이에 병원 식당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윤 선생님, 여기 출근 시간 전에 잠깐 이야기 좀. 다음 날 한주혜가 식당 창고 옆에서 윤병준을 조용히 불렀다. 사실 제가 윤 선생님 기사 스크랩 사진을 봤어요. 정말 예전에 심장내과 의사셨죠? 예, 마습 한 10년 가까이 일했고 그 후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 습. 그는 별다른 변명 없이 인정했다. 그러자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병원에선 다들 윤 선생님을 그냥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알고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숨긴다기보단 말할 필요가 없었죠. 전 이제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기엔 좀 아까운 경력이잖아요. 윤병준은 잠시 창고 벽에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아까운 존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지금은 제게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라도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예진이와 단둘이 살거든요. 한 1년 전이었나 제 딸 부부가 사고를 당해서 그 뒤로 아이를 돌봐야 했습.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엔 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며 손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묵직한 사연이 느껴졌다. 한 주에는 그제야 왜 윤병준이 굳이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지 이해할 듯 말 듯 했다. 이 사실을 알면 병원 쪽에서도 크게 놀랄 거예요. 알만한 선생님들은 다 알만한 이름이라고 하던데 혹시 다른 분들께는 아직 말하지 마라 주세. 특별히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 하지만 저도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론 알려주고 싶기도 해요. 오늘 낮에도 환자를 살리셨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들 알아야 하잖아요. 고맙습. 그렇지만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 윤병주는 마지막 말을 마치곤 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한주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다. 어떻게 저렇게 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과 저 경력을 다 버리고 선택한 삶의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늘 가장 먼저 알리기 싫어했던 사람 곁을 떠나 가장 전해지기 쉬운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었다. 결국 며칠 만에 윤병준이 사실 예전 심장내과 전문의였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다. 말도 안 돼. 왜 의사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겠어? 라며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가 한때 광주 지역 학회에서 발표하던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진짜 의사였어. 그럼 우리 병원 직원 중에 제일 중요한 분 아니야? 특히 병원의 중견급 의사들이나 교수급 인사들은 윤병준 이름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는 듯했다. 예전에 한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는 둥, 관련 논문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 있다는 둥, 여러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 이야기는 병원장 귀에도 전해졌고 급기야 원무과장이 직접 식당으로 달려왔다.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잠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해서요. 네, 뭘 확인하시나요? 예전에 광주권 심장내과 학회에서 활동하시던 윤병준 선생님 맞으신지. 병원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 정작 윤병준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었다. 벌써 이야기가 전해졌군요. 알겠습. 제가 곧 찾아뵙겠습. 서둘러 출근한 병원장은 윤병준을 응접실로 안내하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착각하고 이러쿵저러쿵. 저희가 무례를 범한 게 아닌가 걱정입니? 아닙니. 저는 여기에서 직원으로 계약했으니 오히려 말씀 편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왜 굳이 여기서? 병원장은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윤병준이 과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광주의 심장내과 분야에서 꽤나 명성을 날렸다는 기록은 이미 확인한 바였다. 그런 인물이 지금은 나이도 제법 들었지만 병원 구내식당 알바라니 이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는 잠깐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딸 부부를 잃고 손녀를 돌보면서 의사로서의 풀타임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 게다가 본인도 몇 해 전부터 심장에 약간의 지병이 생겨 과도한 노동과 야근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비교적 시간 조절이 가능한 식당 파트타임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요. 원장님께서 굳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 아니,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자문 역할이라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미 오래된 경력이에요. 앞으로 시간을 쏟아야 할 곳은 예진이와의 생활입니. 그 말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나 요구가 필요 없음을 느낀 병원장은 머쓱해하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모든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를 한순간에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본 건 아니었다. 특히 현직 심장내과의 과장, 최정우는 복도에서 다른 의사들과 나누던 대화에서 이런 불만을 표현했다. 아무리 옛날에 유명했다지만 지금 식당에서 일하면서 의학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지낸 지 꽤 됐을 텐데 우리가 무턱대고 존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최근에 환자를 살렸잖아요, 최 과장님. 그건 CPR 교육만 받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 우리가 하는 전문 시술이나 연구와는 다르죠.
최정우의 말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병원 내에서 새로운 전문가가 떠오르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주목받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왜 저런 선택을 했지? 라는 불신. 그날도 그는 윤병준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여전히 서먹서먹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 안녕하세요, 식당. 아니, 윤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그냥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됩니. 그냥 윤 선생님이라 부르겠습, 은퇴하신 뒤라고 하니. 네, 그러시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주변 간호사들이 몰래 지켜보며 수군댔지만 윤병준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다. 최정우가 교묘하게 말을 이었다. 어쨌든 지난번에 환자를 살리신 건 감사하나 앞으로는 응급 상황 시 우리 현직 의료진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 괜히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물론입니 대답은 간단했고 비굴함도 아니었다 하지만 최정우는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서류를 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할아버지, 저 사람 좀 무서워 보여. 식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예진이가 속삭였다. 그냥 사정이 있는 거겠지. 우리 예진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윤병주는 그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원에서 심장학 관련 특별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과 외부 강사들이 병원을 견학 중이었다. 그중 몇 명이 병원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윤병준을 봤다. 그는 여전히 앞치마를 하고 트레이에 국을 올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윤병준 교수님 아니세요? 처음엔 누군가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지나칠 뻔했지만 오래전 논문에서 본 사진과 너무 닮은 인물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요. 정말 교수님 맞으시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예전에 윤 교수님을 뵀다고 하시면서 광주엔 굉장한 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금세 흥분하여 몰려들었다. 모두들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려 했고 옆에서 일하던 동료 식당 직원들은 이 광경이 낯설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때 때마침 최정우 과장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섰다.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윤병준을 교수님이라 부르는 장면을 목격한 최정우는 더욱 언짢아 보였다. 여긴 식사를 하는 곳이지 학회장도 아니고. 그렇게 떠들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아닙니까? 학생들은 아, 죄송합니다 라며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다. 최정구가 윤병준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점점 소문이 커지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좀 조용히 지내고 싶긴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의문이 큽니. 훌륭한 실력을 지녔다면 왜 이렇게 은둔하시나 싶은 거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 이유가 다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 최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식판을 받아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최정우는 중환자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발견했다. 그 환자는 바로 며칠 전 윤병준이 CPR로 살려낸 중년 남성이었다. 상태가 갑작스레 악화되어 다시 심정지 위험에 놓인 것이었다. 평소보다 인력이 부족했던 탓에 최정우와 레지던트 김우성, 간호사 두세 명이 달라붙었지만 환자의 반응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망막출혈 가능성도 있고 심부정맥 쪽도 의심됩니. 빨리 시술 준비해야 해요. 네, 최 과장님, 이제 곧 심장 카테터 검사 들어가야 할 텐데 도와줄 다른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하필 그 시각은 다른 심장내과 의사들이 외부 학회나 휴가로 자리를 비운 타이밍이었다. 교대 근무가 꼬여서 최정우 혼자 시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환자의 상태는 예후가 불분명해 보였다. 그 순간 병동복도를 지나가던 윤병준이 중환자실 안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에서 김우성이 그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윤 선생님, 아니 박사님, 저기 환자가 또 무슨 일인가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심장 카테터나 혈관 조형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최 과장님 혼자선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교수님들은 다 자리를 비웠고 최정우는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미 윤병준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라는 이성적 판단과 지금 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저분이 의사라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병원과 계약된 상태는 아니잖아. 과장님,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혼란스러워하는 최정우에게 윤병준이 조용히 다가와 옛 동료를 대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건 의료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가.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환자부터 살립시다. 시술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두 사람은 빠르게 수술실로 이동했다. 최소한의 준비라도 해야 했고 그 사이에 응급실 간호사들과 테크니션들이 장비를 준비했다. 마스크와 글러브를 착용한 윤병주는 자연스럽게 의료 현장에 녹아들었다. 최정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를 어느 정도 수용했고 김우성은 두 사람을 보조하며 시술에 참여했다. 환자 협착 부위를 먼저 확인합시다. 출혈 방지도 중요하고 고주파 도자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네. 알겠습 과장님. 여긴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 짧은 대화들 사이에 윤병준과 최정우는 몇 번이나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첨단 장비를 다루는 동작은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손을 뗀 사람이라기엔 너무 익숙했다. 심장 카테터가 들어가 혈관을 검증하는 순간 모두 긴장했지만 윤병주는 한치 흔들림 없이 핵심 부위를 지적했다. 여기가 문제가 습. 혈전이 이미 일부 막히고 있네요.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 의견에 동의합니. 바로 들어갑시다. 삐 하고 기계가 울리는 경고음. 긴장 속에 흘러가는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이 된 듯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혈전 제거와 지혈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방안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환자의 심박수 모니터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복귀하기 시작했을 때 김우성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았다. 하고 중얼거렸다. 최정우는 숨을 고르며 윤병준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 힘겨운 표정을 지었다. 오케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 수고하셨습니다, 최 과장님. 환자가 안정되어서 다행입니 아닙니. 오늘은 윤 박사님 덕분에, 아니 윤 선생님 덕분에 살린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실무자들은 깊은 존경 어린 눈빛으로 윤병준을 바라봤다. 시술 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담당 간호사가 그의 맥박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잠시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그러시죠. 두 사람은 1층 구석의 작은 휴게실로 이동했다. 의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지만 지금은 인적이 드물었다. 최정우는 먼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단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 환자에게 도움을 준 건 물론이지만 저에겐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 깨달음이라니요? 제가 그동안 사실 내심 선생님을 경계했습. 왜 굳이 식당에서 일하시나, 뭐가 숨겨져 있나 하고 괜한 의심도 했고 또 무시했던 면도 있었습. 그런데 오늘 시술 때 보니까 예전 경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정말 존경합니. 저를 존경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전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 아니요, 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불필요한 자존심 따위 내팽개치고 실제로 뛰어드는 모습. 제가 요즘 잊고 있던 의사로서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병주는 말없이 최정우를 바라봤다. 최정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엿보였다. 어째서 그 훌륭한 실력을 두고 떠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습. 말씀하신 손녀 일도 그렇고 삶에는 저마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제 딸 부부가 떠난 뒤 예진이를 키우는 게 제 첫 번째 과제가 되었어요. 예진이도 충격이 컸으니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지만 저에겐 그때 예진이라는 또 다른 생명을 지켜야 했습. 이해합니. 이제 늦었지만 정말 죄송했습.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던 거. 그리고 선생님께 제대로 인사도 안 했던 것. 사과는 충분합니. 저도 의사로서의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밝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고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의사심리 마음속에. 그 말에 윤병주는 작게 웃었다. 마음속에라는 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최 과장님. 최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허리를 피며 다시 정중하게 물었다. 앞으로 환자가 위급할 때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 그야. 상황이 급하면 달려와야죠. 하지만 제 건강도 예전만 못하니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어렵습. 제 일도 있고요. 알겠습. 그만해 주셔도 충분히 감사하죠. 그날 저녁 최정우가 식당으로 직접 찾아와서 자기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 아니면 아이스크림 쿠폰이라도. 하하. 괜찮습. 굳이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제 마음입니. 그리고 그동안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세. 정말 괜찮아요. 잘 지내봐요, 우리. 주변 식당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언뜻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온기가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그날 이후 윤병주는 여전히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병원 사람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식사를 받으며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하고 반갑게 인사했고 의사들도 고개를 숙이며 존중의 기색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윤 선생님. 오늘 진료실에 배달되는 식사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 누구 하나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특히 손녀 예진이가 식당에 올 때면 다들 챙겨주려 애썼다. 예진아 초콜릿 우유 좋아하니 한 팩 줄까 정말요? 고맙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병원 자원봉사단체에서 예진이 학업 지원을 돕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상하게 여겼을 제안이지만 이제는 모두가 진심으로 전직 의사 할아버지와 손녀를 응원하고 싶어 했다. 윤병주는 그런 변화가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다. 그는 여전히 병원 사람들이 일부러 과하게 챙겨주려고 하면 살짝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거절했다. 전 똑같이 일하고 있을 뿐입니. 저 때문에 불편하실 필요 없어요. 아닙니. 선생님 덕에 저희도 많은 걸 배웠습.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늦가을 날 저녁 병원 구내식당이 문을 닫을 무렵 최정우가 조용히 찾아와 윤병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요즘 환자들이 늘어나서 중환자실 인력이 부족합니. 정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자문이라도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싶습. 주 1회 정도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체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 선에선 최대한 돕고 싶습. 감사합니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불편했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 중요한 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누가 더 뛰어난 의사인지 경쟁하는 게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도 달라지죠. 저도 한때는 환자를 많이 살리는 의사로 유명해지고 싶어 했습. 그런데 지금은 손녀 예진이를 잘 키우는 게 제 최우선이 돼버렸네요. 두 사람은 예진이 이야기를 잠시 나눴다. 최정우는 몰랐던 사실들, 윤병준이 왜 이 병원에서 조용히 지내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지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멋지십니. 큰 결심을 하셨네요. 감사해요.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조용한 휴게실에서 늦은 밤 공기가 맑았고 창밖으로 광주의 불빛이 아련하게 비쳤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와 경험을 지녔지만 생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이후로도 윤병주는 종종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대답하며 별일 아닌 듯 넘어가곤 했다. 어느 날 퇴근 무렵 최정우가 식당에 들러 사소한 부탁을 했다. 오늘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가슴이 답답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내일 정밀 검사를 권유했는데 혹시 선생님께도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그래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제야 최정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사실 예전처럼 의사 윤병준 박사님이셨으면 이렇게 부탁하는 게 당연했겠지만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윤 선생님이시니 조심스러웠으. 그래도 환자 입장에선 선생님이 계시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 해보겠습. 그리고 예진이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좋은 의사셨구나 하는 아이의 눈빛이 빛났다.
곧 병원장과 일부 의사진이 다시 윤병준을 정식으로 초대했다. 작은 감사패를 전하고 공식적으로 자문위원 직함을 달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병준은 손사래를 쳤다. 감사패까지야. 전 이제 여기서 파트타임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자문위원은 오버 같은데요. 그래도 환자를 구하셨고 또 병원 내부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자를 구한 건 의료인이라면 누구든 했을 겁니. 그리고 전 옛날에 불철주야 일만 하다 가족에게 소홀한 대가로 많은 걸 잃었어요. 지금은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이 병원을 택했는데 너무 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 병원장도 그의 결심을 존중했다. 단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다. 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오후, 윤병준과 예진이는 평소처럼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당 문을 닫기 전 갑자기 최정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또 응급 상황이. 어디죠? 본관 3층 외래진료실 앞입니. 환자가 흉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을 의료기기 세팅 시간이 좀 걸려서요. 윤병준은 지체 없이 앞치마를 벗고 예진이를 직원 휴게실에 잠깐 맡겼다. 예진아, 할아버지 잠깐 다녀올게. 응,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그가 3층에 도착했을 때 중년 여성이 복도에 앉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최정우와 간호사가 간단히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의무 기록을 찾고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윤병준은 곧바로 환자의 얼굴색, 맥박 등을 짚어보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우선 산소 공급부터 해주세. 숨 고르는 게 급선무입니? 네, 알겠습. 그 뒤 몇 분, 환자는 일단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정우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심장 초음파 검사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 저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라고 말했는데 윤병준이 부축을 같이 해 주었다. 자,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괜찮으실 겁니. 환자는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윤병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그 사이에 다른 의사들도 도착해 함께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심각한 협심증은 아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흉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다. 식당으로 돌아온 윤병준은 예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병원 밖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으며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즐거운 얼굴을 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또 환자 구하셨어요? 이번엔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도와드린 거지. 근데 할아버지는 의사잖아요? 하하, 맞긴 한데 이제 주 업무는 식당에서 밥 퍼드리는 거지. 할아버지는 환자들보단 너 밥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단다. 에이, 그래도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주 최정우가 식당에 들어서더니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며 어색하게 웃었다. 음, 제가 이런 거 드릴 줄은 몰랐는데 감사의 표시예요. 장미꽃이라. 고맙습. 예진이가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 태도가 너무 불량했는데 이렇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부담스럽네요. 그래도요. 제가 참 교만했어요. 이름이 알려진 의사라는 타이틀에 너무 연연해서 선생님 같은 분의 진정한 가치를 못 봤습. 이젠 달라지려고 해요. 그때 예진이가 주방 뒤편에서 나왔다. 최정우는 그녀에게도 꽃을 건네며 살짝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 할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감사합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식당 동료 직원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윤병준이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무등병원 내부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처음엔 서로를 지위와 타이틀로만 평가하던 의료진과 직원들 사이에 그 사람도 혹시 대단한 이력을 가졌을지 몰라 라는 열린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로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경비 아저씨나 청소 노동자, 식당 직원에게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세요? 라고 친근히 묻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어느새 중장년층 환자들도 그 식당에 전직 의사가 계신다며
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선 정말이세요? 옛날에 무슨 학회에서 발표도 하셨다고. 묻곤 했다. 윤병주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정말 옛날 일이죠. 지금은 밥을 맛있게 퍼드리는 게 제 일이랍니 하고 응대했다 그러면 환자들은 그래도 밥 퍼주는 손길이 어쩐지 믿음직스럽네요. 라며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다. 퇴근 무렵 어느 날은 병원 직원들이 식당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무등병원 가족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부터 간호사, 행정직원, 식당 청소 보안 직원들까지 전부 함께 식사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였다. 이전까지 이런 행사는 의사들끼리 혹은 간호사들끼리만 따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의 한 가족이라는 취지로 모두가 모였다. 와, 할아버지, 저 사람은 정형외과 선생님인가 봐요? 저 사람이랑도 친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제 서로 모르는 척 안 하기로 했지. 최정우가 행사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번 행사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했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에 병원의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직원분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습. 하지만 최근 어떤 계기로 병원 내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해야 함을 배웠습.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누구나 그 계기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최정우는 윤병준을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 병원엔 특별한 분이 계십니. 저뿐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그분께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늘 단순 식당 직원이라 소개하십니. 그 겸손함이 우리 병원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윤 선생님, 무대 위로 하고 외쳤고 윤병주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주변의 부추김에 떠밀려 무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 그의 짧은 인사 말에 장내는 더욱 큰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다. 그리고 그날 병원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상대의 삶을 알아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 후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던 윤병준 곁에 최정구가 다가와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 덕분에 저부터 변했어요. 과장님이 변하니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서로 배워가면 좋겠습. 그때 예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늦었어요. 집에 가야 해요. 내일 학교에서 일찍 오라고 했거든요. 라고 했다. 윤병준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최정우가 예진이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예진아, 안녕. 다음에 또 보자. 네, 아저씨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윤병주는 잠시 최정우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식당 문을 나섰다. 늦은 저녁 별이 흐드러지게 빛나는 광주 시내의 풍경을 배경으로 윤병준과 예진이는 집으로 향했다. 식당 유니폼 위에 걸친 얇은 재킷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예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꽃과 작은 사탕 묶음을 보고 신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무대에서 멋있었고 사람들이 박수도 엄청 쳤잖아요. 하하, 그래도 난 그런 거 잘 안 맞아. 우리 손녀가 훨씬 더 주인공감이야. 아니야, 할아버지가 최고였어. 나도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열심히 꿈을 키워봐. 응원할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포근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보름달이 떠오른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묘한 평온함과 용기가 동시에 묻어났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가치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 곁에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당신은 혹시 주변에 숨겨진 재능을 가졌지만 단순한 일상을 택한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았는가? 어쩌면 당신이 단지 평범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이전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말 못할 이유로 자기 길을 바꾼 걸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들의 현재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마음과 능력이다. 조금만 더 다가가고 조금만 더 존중하면 세상은 한결 따뜻해지지 않을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로부터 그저 그런 사람이라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떠올려 보자.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하게 될 수도 있다.